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등급을 20년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외국인 인신매매에 한국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북한은 이번 평가에서도 20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됐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할게요.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신매매 평가에서 20년 만에 2등급을 받았다고요. 미국 국무부가요, 첫 인신매매 보고서를 낸 게 지난 2001년입니다. 예. 그게 우리는 3등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이듬해 부터인 2002년부터 줄곧 1등급이었습니다. 자, 인신매매를 뿌리 뽑으려는 애쓰는 그런 모범국가 가운데 하나다. 이런 평가를 그동안 받아온 거죠. 예. 하지만요,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였는데요. 한마디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바로 강등의 이유입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이 부족했고요. 외국인 강제 노동이 확인된 여러 업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요, 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게 바로 이런 이유가 됐습니다. 자, 2등급 국가를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스위스 등 모두 133개 나라가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이번 평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외교부는 지금 보고서 잘 검토해서 미국 국무부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설명하고요. 또 잘 협의하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예. 자, 이번 성적표가 달갑지는 않겠죠.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더 강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의미로 보인다고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무엇보다 미국과 우리는 법 체계부터 다르니까 그런 만큼 그런 차이 잘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북한은요, 올해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요, 20년 연속 최하위 성적표를 받고 있는데 예. 올해라고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미 국무부는요, 북한이 한 해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고 있고요. 자, 추정 자체가 이제 어려운 많은 규모의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동 교화소 등의 수감 시설에 이제 가두고 있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3등급 국가는요, 북한을 비롯해서 예상하시겠죠? 중국, 러시아 등 모두 22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베트남, 캄보디아, 마카오 이런 동남아 3개 나라가 올해 새로 3등급이 됐거든요.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예. 또 북한은 또 미 국무부가 올해부터요, 미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억류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만든 억류 위험 국가군이라 이걸 만들었거든요. 예. 거기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인권 문제에 세계가 좀 힘을 써달라는 초강대국 미국의 요구가 있던 날 지구촌 반대편에서는요, 미국을 자극하는 이른바 반미연대가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란을 찾았죠? 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동을 떠났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를 이번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채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영원한 맹방이라는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찾았습니다. 예. 하지만 푸틴은요, 미국의 누대가시죠. 바로 이란 선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에 도착하자마자요, 라이시 이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란에는 최고 지도자가 있죠. 아야톨라라고 부릅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예. 자, 이란과 러시아는 서방의 속임수를 늘 경계해야 한다. 세계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미국 달러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달러 사용 줄여야 한다면서 푸틴과 한 목소리 냈습니다. 자, 물론요, 전쟁은 가혹한 일이라서 이란은 지구촌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아우른 지도자답게 할 말 다 했다. 그런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이번 러시아와 이란 정상의 만남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동참했다면서요?
튀르키예는 최근 관심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 서방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란으로 간 튀르키예 대통령 푸틴 저렇게 따로 만났습니다. 예. 무슨 얘기했냐면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문제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 아니야?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이 회담 끝나고서 푸틴 스스로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진전은 있었다. 자, 이런 말을 한 거로 봤을 때 회담의 분위기만큼만 따져봤을 때 바이든의 어떤 중동 순방 때와는 사뭇 분위기만큼은 달랐던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요, 이 두 나라 사실은 좀 복잡하게 꼬인 상태입니다. 화면에서 보이신 것처럼 바로 저 나라 시리아 때문입니다. 시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입니다. 10년 넘게 지금 내전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쵸. 러시아는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원 때문에 정부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하지만 튀르키예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지원만 놓고 따졌을 때 조금 전에 말한 이리아는 러시아처럼요, 정부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말씀드렸죠.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중동의 안정을 해하고 테러리스트에게 유익한 일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손님을 앞에 두고 이런 따끔한 얘기를 한 데는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이승원 기자와 함께 지구촌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